하멜 표류기 1화 17세기 네덜란드와 조선 17세기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겨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일본, 스리랑카, 중국, 광주, 페르시아까지 상관을 설치하여 아시아의 향신료와 사치품을 유럽에 팔아 엄청난 무역 차익을 영유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편 조선은 이 시기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복림대군이 왕으로 즉위한다. 이후 효종이다. 효종은 북벌을 구실로 약화된 왕권을 다지며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나선 정벌로 서양에 발달된 화약무기 상황도 알고 있었다. 또 이 시기 조선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양법이 정착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사상적으로는 유교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뀐다. 이런 시기에 하멜 일행이 조선에 표류하게 되었다. 하멜 표류기 1화 17세기 중엽 원조 동인도 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들은 자카르타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항행하던 도중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제주도에 표착하게 된다. 이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총 36명이었는데 제주 목사 이원진은 이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정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렸다. 조정에서는 곧 이들의 표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네덜란드인 박연을 제주도로 보냈다. 박연 역시 한때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조선으로 귀화하여 훈련 도감에서 화포 제작을 맡고 있던 조선의 관료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박연은 오랜만에 고국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감격에 북받쳐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초지종을 정리하여 조정에 알렸다. 이후 조정에서는 네덜란드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전하, 남만인을 그냥 일본으로 돌려보내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화포수를 익혀야 하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효종, 이를 어쩐담? 그렇게 기나긴 토론 끝에 효종은 네덜란드인들을 훈련도감에서 써먹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제주도 표착 어언 8개월 만에 네덜란드인들은 제주도를 나와 한양으로 이송되었으니 배를 타고 말을 타고 11일이 걸려 한양에 도착했다. 하멜의 기록에 서울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한양보다 더 일반적인 명칭으로 서울이 쓰였던 것으로 보임. 조정에 들른 이들은 남만국 출신이라 하여 남씨를 하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양에 머물면서 이들은 특이한 용모,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써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은 초기에는 매일같이 고관들의 부름에 응하여 그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하멜은 당신을 이렇게 회고한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우리가 못생겼다 여기지 않고 우리의 하얀 피부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한양에 머물면서 이들은 1, 2년이 지나자 조선말을 익혀 완벽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하멜 일행의 한양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멜 일행 중 남북산이란 자가 있었는데 물론 조선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다. 청나라 사신에 접근하다가 그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청 사신에게 뇌물로 입막음을 하였고 사신에게 접근했던 네덜란드인 2명을 구금하였다가 죽게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조정은 후환이 두려워 네덜란드인 전원을 전라도 강진의 군영으로 이송시킨다. 이때 인원이 총 33명이다. 다만 강진으로 간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은 대체로 평탄했다. 가끔 땔감 채취, 풀뽑기 등 노동이 강요되긴 했지만 대부분 느슨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각자 처소를 잡고 생활했으며 고을 사람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며 지냈다. 특히 승려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냈다.
당시 조선인들의 따뜻한 인심에 적잖은 감동을 받았다 한다. 일행 중 한 명은 조선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들자 강진에서만 이들 일행을 책임지는 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여 이들을 인근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 중 여수로 갔던 일행 8명은 배를 구입해서 기회를 엿보다 1666년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했다. 제주도에 표류한 뒤 근 13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도착한 네덜란드 선원 일행 중 하멜은 원래 직책이 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표류기를 작성했던 것이다. 다른 7명의 직책은 이발사, 포수, 항해사, 조타수, 급사 등이었다. 훗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무역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2년 후 고향인 네덜란드로 하멜 일행은 드디어 도착했고, 이들의 표류 일대기는 당시 유럽을 풍미했던 모험소설 열풍에 편승해 여러 출판사들에 의해 책으로 출간되어 유럽 전역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는 각색이 되어 조선에는 있지도 않았던 코끼리나 악어가 출현하고, 조선 국왕은 사파에서 유럽 군주 차림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끔찍한 형벌도 등장한다. 어쨌든 하멜 표류기로 인해 그동안 은둔의 나라로 알려졌던 코리아의 인지도는 유럽에서 크게 오른다. 한편 하멜 표류기로 인해 아직 조선에 남아있던 네덜란드인 8명에 대한 송환 요구가 일본을 통해 전달되자 조선은 곧 이에 응해 나머지 8명을 모두 돌려보냈다.